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중국 소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이 시간에 제조업보다는 이제 앞으로 중국은 어떤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갈 것이다. 서동수 대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그를 뒷받침할 만한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운절 지금 보니까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속된 말로 이제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매출 이 신장폭이 상당했습니다. 예,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경제가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외신들의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 자체가 얼마나 좀 현실과의 괴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1월 11일 중국의 싱글즈데이 광군제에서 매출 신기록을 경신을 하는, 그러니까 매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14.3억 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만 한 16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작년 대비해서 한 60%는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매출이 16조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좀 생각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중국의 스케일에 놀라고 그렇죠. 이 성장률 자체에 상당히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사이버먼데이를 능가하는 그런 쇼핑 시즌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 사실 일요일부터 수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발표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지표도 사실 좋지 못하게 나왔었는데, 이를 이렇게 뒤엎고 소비 경기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증거로서 제시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탑셀링 아이템이 말씀드렸던 유아용품이라든가 나이키 스니커즈라든가 아니면 리바이스 진 청바지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우리나라 20위권 안에 또 한국산 화장품까지 좀 들어간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온라인 중에서도 68%가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라는 측면, 이렇게 구매를 한 것들은 이제 170만 명의 택배 기사, 40만 대 차량, 200대의 비행기로 이렇게 배송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기로 중국인이 진짜 돈이 많다, 이 소비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비 부분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윈도 또 한마디를 했는데 15년간 중국 경기는 계속 호황이 될 것이다. 이 소비,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이 광군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매출 신기록을 계속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소비 잠재력과 인터넷 그 온라인, 특히나 모바일 쪽의 성장 자체를 보여주는 좀 중요한 사례다라고 어쨌든 블룸버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상상 이상의 어떤 중국의 흐름, 기대 이상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마윈 회장이 15년 정도는 중국 경제 계속해서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제 이제 서동수 대리가 이 시간 통해서 얘기할 때 화장품이나 이제 우리나라 유아용품 이런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 유아용품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면은 좋을지, 아니면 또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보면 어느 쪽으로 좀 눈을 여겨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경제는 이미 더 이상 제조업의 성장이 아닌 이제 3차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계속 제고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10% 가까운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그때 제일 필요했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과 2차 제조업들의 발전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해지고 풍족해지는 상황이 오자 더 이상 이런 걸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없는 이런 국면에 다다르면서 중국이 이제 중속 성장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한 기업의
한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의 온라인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알리바바의 매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좀 2차 제조업이 쭈그러들면서 좀 안 좋아지는 이런 경제가 아니라 점점 축적된 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국 인민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성장의 측면을 좀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이라든가 유아용품이라든가 뭐 컨텐츠 관련됐거나, 예전에는 중국에서 무슨 투자가 들어온다고만 한다면, 중국 시장을 진출만 하게 된다면 이제 주가가 선행을 해서 상당히 좀 우상향을 하는 패턴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업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다라고는 상당히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 가시성이 있느냐, 섹터 전체의 제너럴리스트에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진짜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그런 스페셜리스트에 주목을 하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증된 실적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섹터 전체의 움직임의 동조화를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국내에서도요. 그렇죠. 예. 바이오주도 그랬다시피 관련 섹터들이 많이 언급되곤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실적을 가셔하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전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다시 시작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의 좀 흐름, 뭐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일본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 자체가 계속 좀 뭐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좀 전환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정부 부채가 많은 나라 일본이라고 뽑는데, 이런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엔화 약세를 이끌어내고 기업들의 순이익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지난 한 1년 동안은 괜찮았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면서 일본 경제 참여하는 이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BOJ 중앙은행에서도 통화 정책을 더 세게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래 10월 두 번의 BOJ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컸었는데 사실상 단행되진 않았었고요. 오히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엔저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엔저 때문에 중국의 기업 경쟁력을 빼앗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신 쪽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중국이 사실 이제 중국의 이제 국영제 부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철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아니면 2차 제조 관련된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이 뭐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 그것까지 넘어서서 이제 일본 기업들한테도 이제 이런 것들이 피해가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제 중국 기업 중에 철강, 뭐 일본 고베스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한 50% 정도 급감을 하고, 순이익 전망치 자체도 좀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교세라라는 이제 핸드셋 부품 업체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1,200억 엔 정도를 봤었는데 이것도 한 50% 정도, 50%는 아니라 30% 정도 다운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850억 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좀 다운되고 있는 모습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왼쪽 그림은 일본의 기업들의 순이익 자체가 이번 분기, 2015년 세 번째 분기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런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있는 부분들, 이제 철강 부분은 이제 뭐 46%가 줄어들 정도로
그 위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메탈 관련돼서 39% 줄어들었다. 이러한 측면들이 일본 기업들도 경기를 이런 중국 경기 둔화, 이런 제조업 둔화로 인해서 좀 경기를 타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크게 시사하는 바는 3분기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것 자체는 한번 우리가 좀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좀 뭐 이렇게 지금 일본의 어떤 기업들의 지금 순이익 구조가 지금 많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어떻게 계속해서 좀 이런 돈을 더 좀 푸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떨까요? 일단 엔화 약세, 사실 이제 120엔을 계속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엔화가 약세가 상대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의 순이익 자체가 그다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은 일본 기업들이 구조적인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뭐 아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정권을 다시 쥐고 가려는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에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봉책인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의 말을 굉장히 잘 듣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BOJ 회의가 나올 때마다 이런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책이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도 수익들이 순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다. 뭐 엔달러 그림을 한번 보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 121선을 깨고 이제 120엔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엔화는 일본 경제는 다시 좀 턴을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면서 뭐 엔터테인먼트 부분들의 이제 일본 매출들이 상당히 좀 엔화의 환율에 대해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엔화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S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어쨌든 엔화가 다시 뭐 강세로 돌아서는 것은 지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엔화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물론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수익권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럴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만 하더라도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저희가 엔터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송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